안녕하세요, 리버트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주제인 칼로리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음식별 칼로리를 외우고 있나요? 아니면 식품을 구매할 때 칼로리를 보는 습관이 있나요?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대 과거의 저처럼 칼로리 강박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때는 저도 칼로리 박사였는데요. 당시 과자 중에 의외로 칼로리 폭탄 수준이었던 에이스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거 커피 믹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리고 속기 쉬웠던 과자 1회 제공량 칼로리의 비밀도 알고 있나요? 이 과자는 140칼로리구나 하며 그럭저럭 안심하며 먹었지만 알고 보니 그 칼로리는 1회 제공량 기준이었고 총 4회 분량이어서 곱하기 4를 하면 결국 600칼로리가 넘는 거의 식사 수준의 칼로리라서 충격을 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칼로리가 참 의미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다이어터 여러분들도 이제 칼로리 계산은 내려놓으세요. 칼로리라는 숫자, 수치에 갇혀서 중요한 걸 못 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칼로리가 왜 의미 없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다이어트에 효과적인지 알아볼까요? 첫째, 같은 칼로리라도 영양소가 다르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초콜릿, 찹쌀떡, 카라멜 마끼아또는 공통적으로 달달하고 포만감은 없지만 먹으면 잠시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먹으면 또 먹고 싶다는 특징도 있고요. 반면에 방울토마토, 귤, 도토리묵은 먹으면 포만감이 들고 식이섬유, 비타민, 과당 등의 영양소가 포함된 식품이에요. 그리고 같은 칼로리지만 에너지 밀도 차이가 커요. 이 말은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후자가 훨씬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달기만 한 음식들은 다 체지방, 특히 뱃살로 쌓이는 반면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군들은 그런 영양소가 우리 세포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트 식구들은 구시대적인 칼로리 계산 다이어트가 아닌 영양소를 따지는 현명한 다이어트가 되시길 바래요. 두 번째, 음식마다 소화 에너지가 다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으면 체내에 똑같이 흡수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참 고맙게도 음식이 소화될 때 우리 몸은 에너지들을 소모시켜요. 소화 에너지라고도 말하는 식이성 발열 효과는 음식을 씹고 넘겨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소비하는 열량을 말하는데요. 이 소비 열량은 영양소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음식을 각각 500칼로리 섭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백질은 118칼로리, 탄수화물은 66칼로리, 지방은 34칼로리 정도가 소화 흡수에 사용된다고 해요. 즉 같은 칼로리 음식을 먹어도 단백질 음식이 다른 음식군에 비해 소화 흡수되는 데 가장 많은 칼로리가 사용된다는 얘기고 체내에 축적되는 칼로리가 적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단백질만 섭취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 마이너스 칼로리 음식들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원래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칼로리도 낮은 편인데 소화 과정에서 소모되는 칼로리가 커서 체내에 거의 남지 않는 음식들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오이, 샐러리, 브로콜리 등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수분이라 자체 칼로리도 낮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제가 채소를 천연 탄수화물 억제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채소만 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참치, 오징어, 닭가슴살, 두부 같은 음식들도 마이너스 칼로리의 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식단들을 매일 먹을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 기준으로 몇 끼라도 챙겨 먹으면 좋겠죠? 세 번째, 사람마다 대사량이 다르다. 사람마다 기초대사량이 다르고 평소 활동량이나 운동량에 따라 활동대사량이 차이나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비하는 칼로리는 제각각이에요. 깊게 생각해 본 적 없겠지만 당연한 얘기겠죠? 누군가와 같이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심지어 나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 나만 살찌는 이유를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칼로리를 더 잘 소모하고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이 기초대사량이 높아 칼로리를 활활 태워요. 많이 먹어도 살이 찌고 싶지 않다면 운동을 하고 근육량을 더 늘리세요. 그래야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보다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뀌어나갈 수 있어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이상 칼로리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셨죠? 정리해보자면 이제 칼로리 계산이 아닌 영양소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하고 영양소가 부족한 가공 음식보다는 자연 음식을 섭취해 소화 에너지를 높이고 많이 먹으면서도 살이 찌고 싶지 않다면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섭취량인데요. 별다른 노력 없이 내 환경을 약간 바꿔서 섭취량을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뇌속임 다이어트에서 다뤄봤으니 뒤에 이어서 나오는 추천 영상 참고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듣기만 해도 살 빠지는 정보를 쉽게 들으실 수 있어요.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당신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